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BOD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OD라고 하면 이제 뭐 영어로 제가 썼는데 그냥 한번 써볼까요? 네. 바이오, 케미칼, 옥시전, 네, 디맨드에서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이에요. 네,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다. 즉, 뭐 소모량, 그래서 얼마나 산소가 줄어들었는가 그에 대한 내용이 BOD에 대한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BOD 값을 원래 어떻게 알아내는 건가? 자, 우리가 물을 일단 떠와야 돼요. 내가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그 시료의 물을 갖고 와서 물 속에다가 산소를 임의로 많이 넣어줍니다. 이걸 이제 뭐 포화 상태까지 산소를 도달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BOD병을 그냥 뭐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 똑같은 시료를 두 가지를 이제 두 개의 병에다 나눠 담는 거죠. 가득 채워요, 보통은. 자, 그러면 이 속에 예를 들어서 산소가 10개 있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산소가 있었다. 그리고 나서 얘를 지금 산소 10개 있구나 알고 얘는 버립니다. 그리고 얘는 똑같이 10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를 어디다 집어넣냐? BOD 인큐베이터에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 속에는 5일 동안 20도씨에서 보관을 하는 거예요. 이 5일 동안 20도씨에 얘를 보관을 해요. 그럼 처음에 산소가 몇 개 있었어요? 10개 있었죠? 그러면 20도씨에 5일 동안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생기냐? 자, 처음에는 이렇게 10개가 있었는데 요 속에는 뭐가 같이 있냐? 미생물들이 같이 있어요. 미생물들이 다. 그럼 5일 동안 얘네들이 뭐 해요? 얘는 살아야 돼요. 계속 살아야 돼. 숨을 쉬고 밥을 먹어요. 그때 뭘 하냐면 이 산소를 하나씩 소비를 하면서 숨을 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5일 있다가 꺼내봤는데 이 산소가 몇 개 있었냐면 4개 남았어요. 4개. 처음에 몇 개였어요? 10개 있었죠? 10개에서 4개를 이 뺀 6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BOD5다. 즉 5일 동안 소모된 산소의 양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안에 먹이가 굉장히 많아요. 자, 미생물의 증식에서 먹이가 많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됩니까? 개체수가 늘어나겠죠? 개체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산소를 많이 소비하겠죠? 그래서 얘가 남아있는 게 4가 아니라 뭐 2다 또는 뭐 3이다 라고 한다면 그만큼 소비되는 산소의 양도 많아지는 겁니다. 즉 BOD 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이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들어오는 유기물이 얘가 지금 유기물이 몇 개인지 내가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세지를 못하니까 간접적이라고 이제 이야기 좀 할 수 있는데 좀 간접적으로 미생물에 의해서 소모되는 산소 양을 가지고 이 속에는 지금 유기물이 얼마나 있구나 이거를 알아내는 어떤 생물학적 지표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정확하겠습니까? 안 정확하겠습니까? 실제로 있는 유기물의 양과 BOD 값은 좀 많이 차이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얘는 실험을 계속 합니다. 왜 합니까? 왜? 우리가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을 쭉 보시면 대부분이 화학적인 거나 물리적인 실험 방법이에요. 그런데 얘만 생물학적인 실험 방법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가장 많이 이제 뭐 화학처리나 이런 쓰이는 공법 중에 하나가 미생물에 의한 처리 방법인데 과연 미생물에 의한 처리가 되냐 안 되냐 어떤 그런 효율을 가지고 얘기할 때 당연히 검증하는 방법도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BOD가 그렇게 정확한 어떤 유기물의 농도 값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생물학적인 실험이 얘 하나이기 때문에 얘 실험을 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BOD 자체가 유기물의 양이랑 같냐? 그게 아니라 산소의 소모량, 요구량을 알아내고 그 요구량을 가지고 이 정도의 유기물이 있구나를 알아내는 어떻게 보면 좀 간접적인 그런 지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BOD는 어떠한 즉 소모량을 이 병 안에서 갖는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가 이제 시간이고 이 물속의 산소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점점 줄어들겠죠? 그렇죠?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산소를 소모하니까 산소의 양은 점점 이렇게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서 자, 포화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정도 있었다. 자, 그러면 처음에 뭐 10이었는데
나중에 남은 게 4였어요. 그럼 요만큼이 지금 뭐가 되는 겁니까? 요만큼이 소모된 산소 양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소모된 산소의 양만큼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소모 BOD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만큼은 뭐 어차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이제 다 분해가 되면서 물이 산소가 없어질 거기 때문에 이만큼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남은 산소량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얘는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가 뭐로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남은 BOD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이 얘기죠. 그죠? 자, 그럼 얘를 갖다 거꾸로 뒤집어 봤어요. 어떻게? BOD 입장에서 이거는 산소가 점점 줄어드는 거고 BOD 소모된 산소량의 입장에서 보면 얘는 어떻게 되는 갭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 이 T 지점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니까 여기까지는 뭐예요? 여기까지가 소모된 BOD가 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포화치가 이 정도다. 여기까지가 뭐예요? 남은 BOD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제가 1번부터 30번까지 쭉 깔아놓고 매일매일 이 실험을 반복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원래대로라면 이 그래프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상하네? 더 상승했어요. 더. 왜 요만큼의 실제 데이터는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실험을 해봤더니 왜 이렇게 더 커졌을까? 여기서 뭐가 일어났냐면 질산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질산화가 일어나면 내가 알고 싶은 거는 뭐냐면 미생물이 유기물을 산화분해할 때 필요한 그 탄소성 BOD만 알고 싶은데 질산화가 일어나 버리면 그 질산에 필요한 산소까지가 계산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 실험을 통해서.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NBOD 얘를 CBOD 이렇게 난 얘를 알고 싶어. 얘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전에 실험을 해야 되지. 이게 며칠이에요? 5일이에요. 얘는 언제? 7, 8일. 그래서 BOD5를 찍는 거예요. 이게. 혹시라도 몰라서 내가 이때부터 질산화가 일어나면 어떡하나? 그럼 질산화 억제 시약을 넣어줘야 돼요. 그게 뭐냐? TCMP ATU라는 시약을 집어 넣어줘야 되는데 이제 공정시험 기준을 보시면 이걸 제조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름 정도만 질산화 억제 시약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산소의 소모량을 우리가 알고 싶어서 한다기보다는 유기물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소모된 유기 BOD와 남은 BOD 두 가지를 더하면 우리는 총 BOD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BOD가 뭐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유기물의 어떤 양이랑 비슷할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지만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총 BOD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BODU라고 하는데 얘는 소모 BOD 더하기 잔존 BOD 두 가지를 더하게 총 BOD가 된다 이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 소모된 BOD를 갖다가 저 그래프를 좀 전에 보셨던 저 그래프를 갖다가 뭐 그려봤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뭐 실험을 뭐 했으니까 어떻게든 뭐 식으로 나타났겠죠. 그랬더니 잔존 BOD를 계산하는 식이 이렇게 된대요. 이렇게 1차 반응을 따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LN이라는 어떤 그러니까 로그 지표를 써가지고 X축, Y축을 이제 좀 변형을 해서 이제 그래프를 이제 로그 베이스로 이제 그린 거거든요. 만약에 LN 베이스로 그리면 이제 10이 아니라 LN이라는 익스퍼넨셜 2가 이제 들어가는데 일단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하기로 하고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럼 얘를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어서 소모 BOD 식을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 T는 뭐냐? T는 시간이에요. 보통은 day로 들어갑니다. 왜? K1이 탈산수 계수. 얘가 단위가 뭐냐면 day-1으로 보통 나오거든요. 0.1 뭐 이렇게. 얘랑 단위가 같아야 돼요. 얘가 아우어면 얘도 아우어야 되고 얘가 뭐 미닛이면 얘도 미닛이고 day 뭐 맞춰서 같이 들어가야 약분이 다 된다 이 얘기죠. 이 탈산소 계수는 온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K1이 T도씨에서 어떻게 바뀌는가? 얘는 보통 20도씨에서 이제 기준으로 하니까 20도씨 탈산소 계수값 곱하기 1.047의 T-20승. 이 식에 의해서 K1 값이 보정이 됩니다.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식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식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이제 온도가 내려가면 어떤 그 개수나 이런 것들의 이제 변화가 아레니우스의 어떤 그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진행이 된 건데 우리가 그것까지 알 필요 없고 1.047 매우 중요하니까 이 개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아까 제가 상용대수라는 말을 했어요. 상용대수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실험을 하고 나서 어떤 그 결과를 정리할 때 상용대수 로그의 어떤 베이스로 이제 정리를 했냐라고 말을 로그의 어떤 베이스로 정리하면은 이제 10을 여기다 써주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자연대수 베이스다. 그러면 익스포넨셜 2.7148에서 쭉 나가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이 익스포넨셜 여기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문제나 어떤 조건들을 잘 보셔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여기다 10이냐 익스포넨셜 이거를 꼭 잘 집어넣으셔야 되고 가장 많이 좀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뭐냐면 잔존 비오디인지 송우 비오디인지를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자 잔존 비오디라는 개념은 며칠간 유하 후 이런 말 들어가거나 남아있는 이런 말이 이제 들어가면은 잔존 BOD 식에다 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송우 BOD다. 이거는 이제 보통은 여기 이제 아래 첨자로 조그맣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송우 BOD 식에다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대부분 맞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BOD에 대한 개념은 수질 또는 수질 환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관련된 공식과 기본적인 내용을 꼭 알아두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